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20mm 안팎이며 밤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 19에서 21도, 낮 기온 24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2018년부터 코딩 과목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발을 센서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악보를 넘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컴퓨터 언어, 즉 코딩을 배워 개발한 것으로 전국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작품입니다. 그냥 손이나 발을 가까이 갖다 대면 악보가 저절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이 코딩을 배운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참관해봤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이나 간단한 아이콘으로 구성돼 조작이 쉽고 간편한 엔트리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코딩 수업은 예전처럼 기계적인 명령어를 외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 컴퓨터와 놀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 근처에 가깝게 있어서 어떤 일상의 문제들을 접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경북의 경우 올해부터 초등학교 30곳과 중학교 29곳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2018년,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파고로 대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코딩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붕괴된 울릉도의 도로 5곳에 대한 응급 복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가두봉 피암터널은 9일 동안 장비 30대를 투입해 암석을 모두 치우고 H빔 구조물로 낙석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도로가 소통되고 있고 시내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개인 주택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응급 복구가 완료된 만큼 관광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추석 연휴와 이후에 계획했던 울릉도 관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반복되는 환호공원 절개지 붕괴와 관련해 응급 복구한 뒤 항구 복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안전기금 1억 8천만 원으로 H빔을 설치하는 응급 복구와 별도로 교부금 6천만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검토 중인 안은 300억 원이 들어가는 사면 절토와 50억 원이 들어가는 피암터널, 그리고 100억 원이 필요한 해안 우회도로 신설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폭우 때마다 운전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시 청사 앞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장터에는 24개 부스에서 육류와 과일, 건어물, 채소, 젓갈 등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됩니다. 로컬 푸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는 해마다 설과 추석에 앞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시청사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경북 응시생은 5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2,800여 명 줄어든 반면 재수생은 200여 명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정원은 3만 7천여 명으로 수험생 대비 정원의 단순 비율은 1.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를 합친 지역 대학 정원은 6만 3천여 명으로 수험생보다 7천여 명 많아 상당수 대학에서 모집 정원 채우기가 힘들 전망입니다.
포항시 호국보훈 안보연합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안보단체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7,500만 민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모한 폭거라고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방과 함께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5회 포항시 5개 광고 디자인 공모전 수상 작품이 오는 19일까지 포항시청 2층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올해 대상은 그리심 광고에서 출품한 작품명 경주 양동마을이 선정됐고 한동대 권혁기군의 요트는 바람을 타고와 곡강초등학교 황진이 양의 3D 영화관이 대학부와 초등부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가 아름답고 우수한 5개 광고물 발굴과 보급을 위해 마련한 공모전에는 66개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한성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외버스 회사 역시 관리 감독자가 자리를 비우고 음주 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은 점 등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17일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운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부산행 시외버스를 400m가량 운전하다 승객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염성이 높은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초 전국 안과 80개 의원에서 안과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를 가동한 결과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35.8명으로 지난해 최대치 30.6명을 넘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위 스플릿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항은 지난 10일 스틸야드에서 열린 최하위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는데 골키퍼 신화용의 잇따른 실책성 플레이와 최진철 감독의 소극적인 팀 운영이 승리를 날려버린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최 감독은 후반 들어 또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치다 수원의 공세의 역전을 허용해 전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법원의 GMO,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서둘러 공개하지 않아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15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GMO 반대 전국행동은 대법원이 GMO 수입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한 만큼 식약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경실련에서 청구한 GMO 수입 정보 공개 청구권 상고심에서 GMO 정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임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22개 시군의 4,420여 킬로미터에 24억 원을 투입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노면과 시설물을 정비합니다. 특히 차단기가 설치된 임도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할 예정인데 대신 임도관리원을 배치해 임산물 채취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